그럼 지금부터 제3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9대 의회에 마무리를 하는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창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 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858호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의안번호 859호 안양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먼저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시장이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제4항을 신설하고 임기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비상설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드렸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4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동형 음식 판매 특수 자동차에서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음식 판매 자동차를 사용한 음식 영업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동형 음식 판매 특수 자동차를 사용한 음식 영업의 범위를 종전 휴게 음식점 영업 및 제과점 영업만으로 하는 것을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도 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영업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 드렸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양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희 만안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제9대 복지환경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6분 위원님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4년간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0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단기 시행 후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관련 유사 정책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세대에 걸쳐 초기 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등의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행 사업에 비추어 조례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어 당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별도의 예산 수반이나 민원 수요 관련 사항은 없으며 4월 10일부터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1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개정 사유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법령에 따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에 따라 관련 사항 및 수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 근거 법률을 기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3을 추가하여 위탁사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정하는 조례명에 등을 삽입하여 향후 변화하는 국가 정신건강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위탁사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없으며 4월 10일부터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만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배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기배입니다.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의정활동으로 노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안 총괄 내역, 세입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편성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2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이익의 예산은 기정 예산에서 0.2% 증액된 34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이익의 예산은 추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 예산액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편성안 총괄 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06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희계 예산은 기정액 예산에서 0.1% 증액된 1,10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위생정책과 3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희계 예산은 추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 세임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지 전수 조사 실시를 위해 조사원 채용비 및 사무관리비를 1억 741만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안구청장 민계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편성 방향, 편성 규모,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국비 지원 사업 시행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일괄 편성함에 따라 기존 구청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추경 세입 예산 편성 규모는 30억 7,600만 원으로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과 동일합니다. 4쪽과 5쪽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추경 세출 예산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경 2,975억 9,800만 원에서 270만 원을 감액하여 2,97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복지문학과 농지 전수조사 시행 관련 단속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0만 원을 전액 편성한 부분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 예산액 2,742억 3,600만 원보다 270만 원이 감액된 2,74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며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안구청장 조은호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4년간의 의정 활동에 노력해 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안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 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 세출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확대에 따른 국비 확정 내실을 반영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조까지는 세입 예산 편성 규모로 이번 추경에는 세입 예산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2회 추경 예산 총괄액은 1회 추경 예산액 2,966억 2,103만 원에서 351만 원이 감액된
2,966억 1,7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위원회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51만 원 감액된 2,661억 8,124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복지문학과 소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 사업 일권으로 농지 전수조사 확대에 따른 국비 확정 내실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기존 구 예산은 전액 감액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이생가로 감액 예산이 통합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 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 입법 예고 결과 등은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음식건강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입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그간 상설위원회로 운영 중인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를 필요한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성 운영하는 비상설 체제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 문안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일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하루됩니다. 다음 16쪽 안양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17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하여 소비자의 편의성과 음식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 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이에 따른 청소년 안전 등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하루됩니다. 다음 37쪽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37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체계가 전문기관 중심의 통합적 전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 단위의 검진 및 지원을 전제한 현행 조례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이를 폐지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3쪽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44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그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였던 현행 조례에 중도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의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경자 유전 원칙 회복 및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 전수조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양 구청에 편성된 예산을 사업 추진체계 정비에 따라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먼저 질의에 앞서가지고 우리 오늘 정수미 과장님, 우리 김진우 과장님 공론수득하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의 또 인생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데 오늘 또 마지막 또 조례 심사다 보니까 6월 말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저희도 약간 가볍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보긴 했었는데 음식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돌리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보다 보니까 재정 취지가 우리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안양시의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그 필요사항을 규정한다.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공감이 되고 아 그래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다 그러면 이렇게 비상설로 돌리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대할 때에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기 저희가 4조의 지원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뭐 관광 및 지역 특화 음식 발굴 및 개발 육성 사업, 신메뉴 개발 보급 뭐 여러 등등등 해서 5호까지가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안양시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음식 문화 축제를 제외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 과장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장터 지역 축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뭐 있고요. 예, 다른 거는 뭐 저희가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 그래서 대표 음식 추구하다가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요. 저희 네. 밑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는 있는데 이 조례를 제가 이렇게 비상설로 돌리면서 좀 더 실효성 없게 만드는 건 아닌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그 사업이나 그 일들을 더 확장해야 되는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위원회가 안 열렸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비상설로 돌리는 게 아니라 사업이 없으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고요. 이 사업을 좀 더 부활시켜 가지고 이거를 다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음경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희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선미 과장님하고 김진희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인지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늘 질의를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조순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 일반 음식점 영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임. 따라서 이렇게 쭉 그 사료대까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은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은 식품위생법에 음식 자동차 영업에서 영업의 범위를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네. 그 하위 그 조례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일반 음식점이 추가가 되어야지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법에서는 우리 안양시에서 그 위임된 사항이 음식 자동차 푸드트럭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게끔 위임된 부분이라서 예, 저희는 그 상위법에 따라서 일반 음식점은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정선미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상위법에서 일반 음식점도 이제 영업이 허용됐는데 부수적으로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시 여쭙게요. 주류 판매는 일반 음식점 업종의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주류 판매는 모든 뭐 휴게 음식점, 제과 음식점, 뭐 식품 판매업 다른 모든 것들의 중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만 주류를 법적으로 팔 수 있게끔 허용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허용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없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답을 정해놓고 이제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건데 영업 범위 확대 자체를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업 범위 확대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네, 여러 가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답변이 지금 듣고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네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법에서는 일반 음식점의 영업을 허가해서 일반 음식점에 맞는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공공질서 측면에서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청소년의 안전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시 음식 자동차 영업 현황을 보면 반 이상이 지금 비산동 종합운동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휴게 음식점도 있지만 일반 음식점도 있어요. 네. 예, 요거는 언제 신고가 됐고 언제 승인이 난 거예요? 일반 음식점 허가가 이게 법이 네. 올해 이제 예, 개정이 3월 달에. 됐다 보니까 네, 개정 그 이후에. 이후에 예. 예, 이제 조례는 그 제정이 안 됐지만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네. 없어서 네. 이제 승인을 해줬다라고 이해를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들 그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주류 판매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것까지는 파악은 네, 못했습니다. 확인 못했죠.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그 공공질서 측면의 영향이나 청소년의 그 안전 측면에서 영향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저희들이 축구 관람객으로 들어갈 때 주류를 소지할 수 없어요. 그건 아시죠? 네. 예. 그런데 소지를 하고 주류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안에서 술을 파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원천적으로 관람객에게 관중들한테 술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할까요?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영업의 효과를 갖다가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아니 현재에도 발언이에요. 그 종합운동장 내에서 맥주 네. 판매는 다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류는 그분들이 맥주만 공식적으로 팔게 돼 있지 소주라든가 그 도수가 높은 술은 팔질 않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차원에서 음주 소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야구장에서도 생맥주 정도는 팔고 있습니다.
근데 소주 이상의 도수는 안 팔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 조례 문제가 이게 조례로 장소 기준을 정했는데 장소가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이제 종합운동장으로 칩시다. 종합운동장에.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그렇게 넓은데 여기에서 그 관리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푸드트럭에서 사서 그 근처에서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중석에까지 갖고 와서 먹어야 되는 건지 라는 부분도 세부적인 기준을 지금 마련 안 했겠지만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지금 올라온 조례만 보면 불명확한 그 조문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셨어요? 일단은 푸드트럭은 그 푸드트럭 안에서 음식을 갖다가 그 포장용 용기에 이렇게 담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렇게 식사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현재 없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 있는 모든 식품위생에 관련 규정은 푸드트럭도 그 규정은 다 준수를 해야지 되고요. 그 지금 정선미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 굉장히 이 조례 취지하고 안 맞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일반 음식점을 영업하기 때문에 술을 팔 수 있고 술을 먹는 장소는 제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일반 휴게 음식점으로 지금 신고된 업체들도 일반 음식점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술을 팔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고요. 축제장이나 행사장 이런 데서 그 판매만 하지 술을 먹을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의 유해, 안전, 공공의 이익, 공공성 이런 부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보안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보안 장치 없이 그냥 일반 음식점의 영업을 허가하고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음주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이제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 어떤 보안 사항을 좀 하부 규칙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 청소년이나 주거 밀집 지역, 학교 주변, 어린이공원, 아파트 생활권 이게 이제 제가 아파트도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에도 보니까는 푸드트럭 그 신고된 게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영업하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생활권 등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좀 필요하고요. 주류는 식사의 부수한 범위 내에서만 판매돼야 되지 이거를 단독 판매한다든가 대량 판매한다든가 또 뭐 할인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또는 영업 시간 제한과 지정된 취식 구역을 분명히 정해야지 이게 그 주류를 허용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이 따르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도 보면 푸드트럭에 줄을 많이 서 있거든요. 인력은 딸리는데 일일이 청소년이 아니냐 신분증 확인하는 그게 분명히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CCTV 기록 관리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팔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2달이었죠. 예전에. 네네. 지금 7일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한 달 아닐까?
예? 네, 7일 맞습니다. 예, 제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을 그 구제하는 의미에서는 괜찮지만 7일을 악용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푸드트럭이라는 자동차 음식 영업이라는 게 1년 365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7일의 그 영업 정지는 크게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두서없이 또는 이렇게 항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질서 측면이나 청소년의 안전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신고된 자동차 영업 업체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질의나 문의가 들어온 게 없어요? 아까 그 사전 예고 때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법에 그렇게 허용이 되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뭐 질의 당연한 같은 건 거래요? 없습니다. 예. 예, 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기 시간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데 일부 그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어느 시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 조례의 시를 보면 주류 판매라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이제 그냥 일반 음식점으로의 영업만 확대한다. 이제 영업 범위 내에 이제 그것만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여기에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임 따라서 현행 조례에 규정된 뭐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이제 문제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주류자는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검토 보고서에 네, 네. 그런 검토 내용이 보고서에는- 있으니까 네, 이제 네.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은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저희 정선미 과장님하고 우리 김진희 과장님, 두 분의 그런 우리에게 남는 그런 마음이 클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고 함께해서 행복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은경태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도 있게 많이 검토하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담당 그 팀장하고는 몇 번 소통을 했습니다. 일단 요새는 이제 규제가 풀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과 같이 판매가 허용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가장 이걸 먼저 대했을 때는 제일 많은 걱정이 이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의 문제를 어떻게 과연 이분들한테 주지를 시킬까 그게 제일 문제고요. 이분들한테 영업정지 7일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만약 여기에 단서 조항이나 어떤 구석으로 3번 이상 영업정지가 돼 1년 이내에 뭐 이런 규제라든가 뭔가 보완적인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로 내줘야 되느냐. 그리고 예술공원 같은 데는 기존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업체들은 이렇게 영업을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그 앞에서 계속 주류하고 이렇게 한다면 기존 영업과의 그 상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분들의 반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앞으로는 어떠한 뭐 이렇게 규칙이나 이런 것을 풀지 몰라도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다 해서 우리도 바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거에 대한 보완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를 푸드트럭에서 뭐 닭꼬치 하나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고 이렇게 쉽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먹는 게 아니고 술을 사갖고 나와서 하고, 또 그분들이 기존의 업체와의 그 가격 면에서 많이 다운을 시킨다면 기존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이게 보완적인 게 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개정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동안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강익수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그 은경태 의원님이나 김보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랑 생각이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일반 음식점의 유형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게 주류 판매 여부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장소나 그 우리 청소년들까지 쉽게 접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우려가 되고 누구나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뭐 신분증 확인이나 판매 시간, 판매 장소, 제한적인 부분들을 기준을 좀 명확하게 두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대로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에 혼선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제가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혼선이 발생하면 이건 안 하면 못하니까 좀 더 체계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건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정회 때 의견 토론할 때 제가 이거는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는 첫 번째로 인근 상권에 대한 사경제 침해 문제랑 그다음에 주류 판매에 대한 청소년 보호 관련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푸드트럭이 영업을 할 때 지자체별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양에서 영업을 하는 푸드트럭은 안양시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또 인천에서 가서 영업하려면 인천에다가 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푸드트럭이 안양에서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하다가 시에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인천에 가서 인천시에서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가지고. 지자체별로 이걸 공유를 좀 하시나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네. 사례라든가 뭐 그런 고민을 깊이 있게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타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식약처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또 답변을 줬고요. 그다음에 안양시에 허가를 낸 업소들은 일단 안양시에서 지정된 장소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업소들이 타시에 가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한시적 영업 신고라고 해서 그 타시에 가서 뭐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 장소 신청해서 거기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발되거나 하면은 글쎄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우리 안양시에서가 영업 신고 나간 업소니까 저희 쪽에서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법의 사각지대인데, 안양시에 영업 신고 해놓고 뭐 인천이나 서울이나 다른 데 추가 신고를 해놓고 안양시에서 단속을 받아서 뭐 영업 정지를 받거나 하면 딴 데 가서 장사하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전 좀 궁금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휴경 네. 시점까지만 허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 네. 주류 제공 이런 거는 뭐 적발하는 그 사례가 없어서 저희도 그런 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장님의 그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정해 시간에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상담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궁금한 거, 지금 여기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위탁이 3년인가요, 과장님?
네, 근데 이번에 여기서 5년으로 연장인가요? 예, 네. 5년 이내로 연장을 해서 5년 향후에 이내로? 이제 공모할 지금 때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몇 또 년? 같이 3년입니다. 근데 중동만 지금 아니요, 두 5년으로 센터 다 둘 다 예, 5년으로? 위탁 기간은 앞으로 이제 5년 이내로 연장해서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거는 이제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인가요? 네, 그 복지부 예, 행정규칙인 그 정신건강 사업 업무 지침에 예. 한 2019년부터 그렇게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가 요번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어요, 거기에 5년, 기간이? 5년으로 한다. 근데 5년 예, 이내로 한다. 라고. 근데 저희는 계속 그냥 예, 3년간 3년으로 예, 했고. 하다가 요번에 이제 같이 5년 이내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타 시군도 한번 이런 네, 경우에 예, 알아보셨어요? 그렇게, 예. 그랬더니 거의 다 5년. 한 반 정도 이게 현재 3년을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고 조례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보다 먼저 이렇게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5년으로다가 위탁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이 시군도 있고요. 아니 제가 그냥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사실 3년도 짧은 기간은 아니고 또 이렇게 거의 정신보호센터나 거의 위탁하는 데가 거의 고정이 돼 있다시피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물론 안정적으로 5년도 좋은데 이렇게 위탁을 주다 보면 그 위탁 기간에서 좀 더 이런 걸 반영해 줬으면 이런 게 사실 개선안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뭐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그냥 3년 내에 무조건 뭐 딴 데 없으니까 거기 계속해서 좀 더 그 위탁 기간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계속 그냥 연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의원님, 네, 저도 이제 그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마 모든 그 국가 사무 중에 가장 위탁으로 가야 되는 이 기본적인 사무를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탑 기간 자체도 이게 뭐 무슨 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그 얘기를 들어오는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전문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 아니 위탁을 주는 거에 네.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는 게 네. 전문적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군데서 계속 위탁을 하다 보면 그냥 늘 그래 왔듯이 뭔가 안양시도 변해가고 있는데 변화의 조짐에 맞춰서 뭔가 좀 위탁을 한 기간에서 새롭게 좀 개선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가를 안타깝게 물어보는 거고 네. 물론 뭐 법에서 5년 이내라면 5년도 좋습니다만 그 중간중간에라도 새로운 그 위탁기관의 평가라든가 그런 걸 좀 더 강화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네. 제가 네. 말씀을 예, 드리는 이해합니다. 겁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승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장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진희 과장님도 그리고 정선미 과장님 그동안에 쭉 함께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기억이 되고 또 감사함 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제 2의 인생도 더욱더 좋은 일 많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지금 그 조례 말고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통합적으로 바뀌면서 이 조례가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환되는 그 체계에 있어서 이 정신건강 검진과 상담 지원도 충분히 녹아 들어가나요? 어떻게 될까요? 좀 소홀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그런 정신건강 상담 일반적인 이렇게 전문적인 정신질환자 정신질환 발견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 국가가 2024년 하반기부터 전 국민한테 그 전문 상담 기간 8회에 걸친 그 대화 방식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정책 사업을 저희가 이제 수행하고 있고 네. 1년에 뭐 한 1,000명 정도가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환의 의미는 아니고 조례 이 검진 상담 조례 제정 이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뭐 상담 이런 1년의 모든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있었고 저희가 이 폐지에 대한 거는 좀 신중하게 충분하게 기간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좀 정비를 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또 중복이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요 일부분이거든요. 이 조례가 없어도 이 조례는 폐지가 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미미한 일부분이고 예. 이거 외에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거가 정책 사업으로 다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네. 어쨌든 또 조례가 필요해서 만들어졌을 테고 또 폐지함에 있어서도 좀 신중하게 더 고려하셔서 좀 따져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장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네, 과장님. 네. 저희가 양구청에 62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던 거를 우리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1억 700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그죠? 17배 정도. 네. 달라진 게 뭐가 있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기존에 이 시태 조사를 하고는 있었지만 아주 심층 조사를 통해서 진짜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그렇게 농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기본적으로 내렸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관리하고 있지 않았어요? 일단은 구청에서 시태 조사나 농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더 양구청에서 세밀하게, 매년 면밀하게, 제가 595필지에 38,000 헥타르 정도를 해가지고 제가 농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매년 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한 20배 정도 되는 예산이 더 인상이 되면서 인건비를 그만큼 쓰고 배보다는 배꼽이 더 커지지 않냐라는 우려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국비를 줬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안양시에서 득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양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시에서 한다 그러면 위생정책과에서 좀 더 세부적인 사업 방침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그 심층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좀 분담을 해서요. 저희 시청에서는 예산 수립과 그다음에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그 또 기간제 근로자 그거 이제 뽑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사하는 거는 양구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어쨌든 이게 국비가 7대 3리로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그냥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던 거를 똑같이 하는 거를 20배 이상을 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그 지침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우리 강익수 의원님하고 제가 생각이 같아요, 과장님. 이게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이 이 긴급 지시사항 내용이 뭐였나요? 특별한 농지를 전용해서 악용을 한다든가 이런 뭔가 있어갖고 특별 긴급 지시가 내린 건지 그 내용은 지금 과장님 답변 못 하시고요. 예,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국무회의 때 농지에 관한 보고 과정에서 그 농지 투기 이런 거를 근절하는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농지의 투기나 이런 건 사실 땅덩어리 만든 지방 농지의 표적이 되겠죠. 안양시가 아니라. 전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자 유전 원칙은 뭐예요, 과장님? 경작자가 땅을 소유하는 게 맞다라는. 네. 그게 유전 원칙, 네. 회복. 이거 몇 년에 지금 계속 그 양쪽 구청에서 형식적으로라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네,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보면 그 텃밭이 많은데 좀 규모가 큰 텃밭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농지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텃밭이면은 농지라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그것도 이런 조사 대상이 되느냐. 왜냐 텃밭도 규모가 작은 텃밭이 아니라 요즘은 텃밭도 굉장히 크게 해서 막 분양도 하고 했을 때 이거는 농지냐 아니면 어떤 거가 구분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양에 가용토지가 적다 보니까 굉장히 농지의 개념이 희박하거든요. 희박한데 지금 우리 강수 의원 얘기 말 맞다나 기간계 그걸 보수해서 1억 얼마 이렇게 세운다는 게 좀 너무 좀 터무니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을 세울 때 물론 국비가 뭐 70% 나온다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의 어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지도 않았고 인건비 별도로 또 출장료비가 700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둘이 뭉실이 이거를 맞추려고 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무관리비 520만 원, PC 대여비, PC를 얻다가 어떻게 두고 어떤 사람들이 농지에서 나중에 총괄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요. 사전에 이런 게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오늘 이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을 텐데 요거가 저기 되면은 실태조사위원이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실태조사위원은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어떤 조사를 해서 결론은 어떤 걸 낸다는 그런 걸 확실하게 좀 아마 구청에 또 전문가가 있으시잖아요. 직원 중에. 예, 그렇게 좀 간단하게라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답변 드릴게요. 이게 대통령 지시상으로 해서 이제 농지에 대해서 그 총괄 조사하는 건데 이제 식량 안보 기반을 유지하면서 농지에 대한 저기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투기 근절을 위해서 이제 내시가 돼서 하는 상황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96년도 이에 시행 이후 이제 시집간 농지가 저희가 한 595필지가 있어요. 그리고 면적은 한 39헥타 정도가 되는데 그 농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성 사진이라든가 드론 사진이라든가 행정정보해서 일단 그 자료부터 확보를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실지를 나가서 이 사람들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불법 건물이라든가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 건지 또 임대차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자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일단 이게 이제 심층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지 휴경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제 농지 정보 시스템이라는 그런 저기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DB 구축해서 거기에 이제 자료를 입력해서 그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양 구청에서 했던 그냥 현재에서 단순 보이는 그런 조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양쪽 구청에서 해마다 했던 그 농지하고는 다르다. 네, 조사 그거는 실태하고는. 현 상태에서만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만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안양시에 있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네, 불법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용도로 하느냐도 전수조사를 하는 걸래요. 예, 실제 농지를 현장에 농지를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성 사진을 봐가지고 이제 그 농지를 된 필지에 대해서 직접 가보고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그럼 때문에. 국장님 아까 텃밭 같은 거는 이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상 그것도 예, 법상, 용도를 봐야 되겠네. 법상 이제 농지를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농지가 아닌 거 예를 들어 뭐 농사를 짓는 거는 이게 그건 불법이겠죠. 그건 농지가 아니죠, 그거는 법상. 그러면 이거를 전수조사 끝난 다음에 농지가 아닌데 불법으로 뭐 경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처분이 뭐 그런 조치가 거는- 내려오겠네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 소유자에 대해 뭐 통보를 하든가 뭐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하든가 그런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아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실태조사 몇 명이 어떻게 저기 하는 건지 지금 그거만 좀. 현재, 예. 채용은 동안에 3명, 저기 만안에 3명, 6명으로 지금 채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예, 가서 예. 실제로 조사하고, 예. 그러니까 저기 뭐 항공 촬영도 해서 그 도면을 갖고 가서. 항공 촬영한 사진을 이제 저기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네. 그
그걸 가지고 실지 뭐 예를 들어서 현장하고 대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그럼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에는 불법 농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정리가 된다고 우리가 알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잘 추진하셔갖고 나중에 하여튼 불법 경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오해되거나 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응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예산이 성립 전 예산이었나요? 지금 저희 1억 세운 거요? 네. 성립 전 예산은 아닙니다. 성립 전 예산은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내려온 예산이어서 성립전으로 예산을 세우려다가 이번에 네. 추경이 이렇게 편성되면서 추경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성립전 예산을 한다고 의원님들께 말씀하셨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이 난 건데 그러면 그때 성립 전 예산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거로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현재 인력이 5월 말에까지 인력이 채용된 상태입니다. 채용됐고. 네네. 그리고 채용된 인력으로 인해서 네네. 뭐 조사나 현장 방문이나 한 건 아직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구청에서 합니다. 조사는 구청에서 해요? 네네. 양쪽 3명씩 지정이 잠깐만요. 돼가지고요. 잠깐만요. 예. 위원장님 관련해서 구청에서 연계해서 지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서 연계해서요. 예. 아니 예산 아, 편성은 네네네네. 지금 위생경적까지 편성이 됐는데 네. 전서조사는 네. 이제 양구청에서 한다고 하니 네. 그러면 민규식 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이게 이제 5월까지 인력 채용이 됐잖아요. 네네. 인력 채용은 어디서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시에서 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몇 명 받으셨어요? 3명 받았습니다. 세 명이요? 네. 지금 전수조사는 아직 실시를 안 했어요? 지금 현재 그 별도 공간에서 네. 채용을 했으니까 이제 네. 별도 공간에서 일단 자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현장은 아직 못 나가고 있고요. 그 자료 항공 준비요?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네. 이제 검토해서 예. 자료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처음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려고 하다가 이제 의회가 뭐 원포인트가 됐건 추경이 일정이 잡히면서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소조사의 어떤 일정이 예정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추경 편성 때문에 늦어지는 건지. 뭐 저희는 시의 일정에 맞춰서 하는데 네. 시의 일정은 일단은 이제 그 시급성 부분으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해서 네.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이게 지금 몇 월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 12월 올해 말까지 돼 있습니다. 12월까지요? 네네. 이 부분은 이제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산 편성은 시에다 하고 집행은 양구청 복지문화과에 하다 보니 조금 그 뭐랄까 업무적으로 일관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봐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이게 이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전반적인 그런 그 현황을 봤을 때 이게 농지를 적절하게 취득을 해서 취득한 대로 농지를 경작하느냐라는 부분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뭐 제가 볼 때 안양에는 이제 뭐 크고 작은 문제는 세세한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이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농지를 사놓고 대리 경자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안양에 대단히 뭐 농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감안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공감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국장님 공감하세요? 끄떡끄떡 하시긴 하는데 이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내린 그 지침을 네. 취지를 예.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네. 현장에 맞게 예.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은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이어서 양구청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강익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강익수 의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강익수 의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강익수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강익수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강익수 의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강익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보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입니다. 안양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수기 과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방금 김보영 의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수기 과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네,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보영 의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보영 의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보영 의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보영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는 사실 안양시의 어떤 뭐 미숙이라기보다는 그 중앙부처에서 이제 내려온
그 규칙 자체에 조금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 주신 내용들 좀 보완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농지 투기 근절과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해중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